아침에 문자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으셨군요. 네. 야, 그 새벽에 음. 대피 준비하라는 네. 문자를 받게 될지 몰랐는데 네. 어디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 택시 네. 안에서 뉴스공장 출연하러 아침에 막 마포대교를 넘으려던 시점에 네. 거기서 받았어요. 아, 깜짝이야. 그런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앞에 운전하시는 분까지 받으니까 어휴. 아우 택시 안이 그냥 시끄러워지더라고. 갑자기 막 이거서 이러니까. 이거 뭐요 해서 내용을 봤죠. 아, 예. 바로 저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딱 읽는 순간 뭐가 좀 이상하다. 내가 이거는 예. 저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구나 이렇게 짐작은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예, 사안 오늘 자체를. 내일 하고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보는 뭐냐?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예, 그리고 국민 내용도 여러분께서 이상하고.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저기 이게 분명히 로켓에 의한 그 발사라면 네. 이 로켓이 정상 발사가 안 돼서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음. 아니면 추가적인 조짐이 보였거나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네. 저런 경보가 발령이 나면은 택시를 갓길로 세우고 아, 예. 내려야 돼요. 사실은 이게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럴 리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운전사 선생님한테 네네네.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가던 길 가세요. 왜냐하면 그 마포대교 있는데 여의나루역이 있다고요. 네. 내려서 지하도로 들어가든가. 그렇죠. 대피를 하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원래는 이게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아닌 것 같거든. 이렇게 타고 이게 뭔 관계가 있을까?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뭐 도발을 했을 리도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기 당장 특보 방송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라디오는 정규 방송 그대로 진행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했네. 이게 국가 비상 사태라면은 네. 모든 정규 방송 중단, 특보 방송 이제 다 주간 방송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그 비상시를 대비해서 미리 문항까지 준비를 다 해놨다고. 거기에 숫자만 바꿔서 네. 사유하고 숫자만 바꿔서 당직 아나운서가 예.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저 비상 사태가 발령이 됐는데 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비상 사태가 발령이 됐는데 빨리 가까운 지하 시설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시간부로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됐다든가 뭐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자 내용도 오늘 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이라고 돼 있는데 문자 온 시각은 6시 41분이었어요. 예. 만약에 정말로 북한에서 도발을 했다 그러면 뭐가 날아오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자체도 9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자 6시 27분에 북한이 로켓을 쐈어요. 네. 어디로? 저 서해 먼 바다로. 그렇죠. 그리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 필리핀 동쪽으로 가게 돼 있는 로켓이고 이미 항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쐈는데 요게 약 한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단, 2단 로켓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낙하가 시작된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군산에서 앞바다 60km 지점에 어청도로부터는 저기 200km 지점에 예. 거기에 바다에 이게 추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걸리는 시간 길어봤자 5분에서 7분이에요. 떨어지는 시간 다 하면 그러면 32분 경에는 상황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27분에. 그런데 14분 정도 지나서 네.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이 내려. 참 의미 없는 참 허무한 허무한 경계입니다. 이미 상황 끝났어 임마.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서해 바다에 다 가라앉았어. 그러니까요. 이게 14분 후엔 흔적도 없어요. 공중에 흔적도.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자를 보내놓고 무슨 상황인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자를 보내서 서울시에 있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물경 14분이 지나서 발사 이후에 저런 허무한 저기 경계 발령. 만약에 북한이 쏜 로켓이 실제로 서울을 향해 날아왔다 하더라도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늦었죠. 그런데 이제 41분에 뭐 사이렌 울리고 재난 문자 발송하고 뭐 이런 걸 했대 하여간 했다는 거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서울시와 행안부가 싸우던데 뭐 그거는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혼란 들어서 죄송하다라고는 했지만 과잉 대응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주장했고 또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 안전 문제 안전에 안보니까. 관해서는. 예. 이태원 참사 때 좀 그랬어 봐. 그때 좀 그렇게 했어 봐.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가 저기 은평구 지나가지고 용산을 네. 지나갔을 때 그때 좀 그렇게 했어 봐. 실제 서울로 왔을 때. 그죠. 그 진짜 서울로 왔잖아요. 그 무인기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더니 뭘 과하게 그러니까 저기 할 필요가 없는 걸 과잉 대응해 놓고 이걸 갖다 과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날라왔을 때는 네. 손도 못 써놓고 진짜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왔을 땐 사실 이게 소리 들리고 하는데도 몰랐잖아요, 국민들이. 안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 사태 때 네. 그게 작년 12월 6일입니다. 그때 5대 중에 한 대가 네. 서울로 왔고 한 대는 이제 강화도 쪽 그쪽을 정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전방 1군단에서 탐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이거 서울로 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수방사에 안 알려줬어. 수방사가 자체 탐지 기능으로 늦게 알고 합참해 보고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방사가 대응 부대인데 네. 거기가 안 대통령 알렸어요. 용산 인근도 방어하는 부대거든요. 중요한 부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근데 여기다가 또 안 알려줬어요. 참. 그러다가 별일 없이 끝났어. 그 네. 위에. 네.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해명 중에서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 경계경보 발령은 수방사 요청에 의해서 발령을 내린 거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무인기 그 침범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 명 문책을 당했다고. 그때 과오자 문책한다 그랬다고. 네. 그러듯이 그냥 살살 탈탈 털어버리면서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겠어? 야, 무조건 오면은 무조건 뿌려. 네.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러면은 무인기 사태 때는 대응 주체가 수방사인데 아무것도 몰랐고 네. 이번에 로켓은 수방사가 대응 주체가 아니라고. 그건 합참이 공군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수방사는 또 관련이 없는 그런 관련이 상황. 없는 사건, 대응 주체가 아닌데 네. 이번에는 또 정보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전달도 했다는 거 아니야, 수방사가.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응해야 될 때는 아무 일도 안 했고 네. 이번에는 이렇게 안 뿌려도 되는데 불필요한 정보 공해를 일으킨다고 이번에는 또 국민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래서 수방사가 요청했다. 이게 서울시 관계자 말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말을 한 게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문자 지령이 왔다. 네, 맞습니다. 지령이 왔는데 네.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 그랬대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뭘 말하는 거냐? 대청면하고 백령면에 네. 그 비상경계령이 발동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 단위에서 발령을 해도 네. 리 단위나 왜 이렇게 동 단위로 들어가면은 미처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신 안 되는 지역. 거기다 발령하라는 거예요. 행안부는. 그러니까 행안부 지령 방송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이거 다 보도가 됐으니까 보셨을 테지만 저도 딱 보고 백령면 대청면 그 지역 그쪽 경보 미수신 지역에다가 얘기하라는 걸로 전 해석을 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발령 서울시만. 미수신 지역이라 그러니까 서울시가 미수신 지역 아니냐? 그러면 경상북도나 그렇죠. 전라남도는 왜 발령을 안 내려? 그러니까요. 거기도 미수신 지역인데 울릉도에는 왜 안 내려? 서울시만 유독 해석을 그렇게 해서 뿌렸다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과잉 대응, 과잉 대응 오발령 뭐 이런 오발령은 가능성 아니다 따는데 그러고. 오발령 아니라 그랬는데 행안부가 보니까 큰일 난 거야. 네. 저 지금 네이버 접속이 폭주하고 시민들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이러고 서울시는 경계령 내려가지고 뭐 주민 대피하라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방치했다가는
더 큰 혼란이 나면 어떡해?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행안부 니들은 뭐 했냐? 이 문책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황급히 아 40 몇 분경이야. 그 저기 이게 7시 3분. 7시 3분경에 네. 서울시 발령은 오발령이라고 재난 문자를 뿌려. 뿌렸어요. 참 이것도 참 처음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또 오발령이 아니라고 이제 그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오발령 아니다 오발령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오발령 그걸 떠나가지고 이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상황에다가 내용도 부실하고 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좀 간결하게 무슨 일인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미사일 2번 말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파악을 할 수가 대피하시라.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예. 그냥 대피할 준비하라고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 있는 집들은 난리 났었어요. 이거 어떻게 학교 보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혼란을 행안부는 또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급히 수습한다고 이건 또 보내고. 오발령이라 그러니까 이번엔 서울시가 발끈해가지고 오발령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